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존재인 이무가 마침내 엘바프의 땅을 밟습니다. 전설적인 거인족의 왕자 로키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작은 그림자를 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무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세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신의 강림이었습니다. 로키는 자신의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이 침입자를 한순간에 지시키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무는 눈동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로키의 공격을 공중에서 멈춰 세웁니다. 이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오라가 순식간에 엘바프의 하늘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무의 실루엣이 거인족인 로키보다 더 거대하게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로키의 눈에 비친 것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무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지배가 없는 평화는 허상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로키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노예화라며 소리치며 반격합니다. 이무는 로키의 저항을 비웃듯 손가락 하나로 거대한 충격파를 발산합니다. 충격을 정면으로 받은 로키는 수백 미터를 날아가 거대한 바위에 처박힙니다. 이무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왕의 자질을 가졌다는 자가 고작 이 정도냐고 말입니다. 로키는 피를 토하면서도 다시 일어서며 엘바프의 긍지를 되새깁니다. 그는 거인족의 태양신 니카를 언급하며 이무의 시대가 끝날 것임을 예고합니다. 니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무의 눈동자가 분노로 인해 붉게 타오릅니다. 이무는 순식간에 이동하여 로키의 목을 움켜쥐고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조이보이도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었냐며 이무는 차갑게 읊조립니다. 로키는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이무의 정체를 간파하려 애를 씁니다. 이무가 로키를 내던지자 엘바프의 성벽이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 거대한 충돌 소리는 엘바프 전역으로 퍼져나가 모든 거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무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지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듯 보입니다. 무고한 거인들이 이무의 공격에 휩쓸리며 엘바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무는 이 모든 고통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주장합니다. 로키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태우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의 도끼 끝에 모인 거대한 에너지는 태양의 파편처럼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이무는 그 빛을 보며 단지 아름답다는 평을 남길 뿐입니다. 로키가 돌진하자마자 이무의 발밑에서 검은 가시들이 솟아올라 그를 속박합니다. 로키의 외침이 엘바프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처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무는 거인족의 저항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무의미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키에게 조이보이가 남긴 유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묻습니다. 로키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지옥에나 가라며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무는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자신의 손을 허공으로 뻗습니다. 그러자 이무의 등 뒤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거대한 무기 하나가 실체화됩니다. 그 무기는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한 칠흑 같은 어둠의 검이었습니다. 이무는 이 검의 이름을 네메시스라고 부르며 복수의 시작을 알립니다. 검이 뽑히는 순간 엘바프를 지탱하던 거대한 보물나무 아담조차 비명을 지르듯 흔들립니다. 로키는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미호크의 흑도 요루와는 차원이 다름을 느낍니다. 이무는 이제 네메시스를 휘둘러 로키뿐만 아니라 엘바프의 역사를 지우려 합니다. 과연 로키는 이 신의 분노로부터 살아남아 전설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흑도 네메시스가 가진 진정한 힘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이무가 쥐고 있는 거대한 흑도 네메시스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고대 왕국의 파멸과 직결된 상징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흑도는 검사가 수많은 전투를 거치며 무장색 패기를 검에 영구히 정착시켰을 때 탄생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무가 다루는 네메시스는 미호크의 요루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미호크의 흑도가 극기에 달한 검사의 순수한 패기와 기술의 결실이라면 이무의 흑도는 무장색 패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네메시스의 표면에는 마치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독특한 기운과 고대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공백의 100년 당시 이무가 수많은 고대 영웅들을 베어넘기며 흡수한 원혼들의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흑도를 제작하는 과정에 숨겨진 또 다른 조건인 악마의 열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이무는 단순한 인간을 넘어선 불로의 존재이며 악마의 열매의 근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네메시스는 주변의 자연 환경마저 검게 물들이며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한 묘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출은 미호크가 요루를 사용할 때 보여주는 순수한 물리적 파괴력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미호크는 이무와 이 흑도 네메시스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미호크의 독특한 매의 눈이 가진 문양은 이무의 붉은 눈동자에 새겨진 삼중 동심원 문양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 삼중 동심원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신에 필적하는 통찰력이나 특별한 혈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복선으로 간주됩니다. 미호크가 칠무해에 응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진짜 이유는 세계 정부의 중심에 있는 이무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함이었을지 모릅니다. 미호크가 추구하는 최고의 검이라는 정점은 결국 이무가 가진 고대의 영구 흑도 네메시스를 뛰어넘기 위한 여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조이보이 역시 이무의 네메시스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만의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라진 또 다른 거대 무기일 것입니다. 이무는 로키와의 대치 상황에서 네메시스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엘바프 전체를 뒤흔드는 패왕색 패기를 방출합니다. 그 압도적인 패기는 거인족 전사들마저 무릎 꿇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며 이무가 가진 절대 권력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네메시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복수의 여신을 뜻하며 이는 이무가 고대 왕국에 내린 심벌을 의미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계 정부의 시초가 된 20인의 왕들 중 이무가 이 검을 통해 다른 왕들을 숙청하고 정점에 섰을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호크의 요루가 밤하늘을 닮은 고요한 흑도라면 이무의 네메시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은 암흑입니다. 로키는 이무의 네메시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을 감지하고 자신의 거대한 도끼를 고쳐 잡으며 울부짖습니다. 거인족의 왕자다운 엄청난 완력으로 휘두르는 로키의 일격이 이무의 흑도를 향해 무섭게 내리꽂힙니다. 그러나 이무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네메시스의 한 면으로 로키의 거대한 도끼를 가볍게 받아냅니다. 또 무기가 충돌하는 순간 발생한 충격파는 엘바프의 상징인 보배로운 거목의 가지들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미호크가 영구 흑도를 완성하기까지 걸린 세월보다 이무가 네메시스와 함께 보낸 세월이 훨씬 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네메시스에는 단순한 무장색을 넘어 세계를 통제하는 악마의 열매 각성의 힘이 깃들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로성조차 이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바로 이 절대적인 무력의 정점인 네메시스의 존재감 때문일 것입니다. 미호크는 흑도의 정점에 도달한 뒤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킬 적을 찾지 못해 매일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만약 미호크가 이무의 네메시스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의 식었던 검사로서의 투지가 다시 불타오를지도 모릅니다. 와노쿠니의 명검 슈스이 역시 류마가 평생을 거쳐 만든 흑도였지만 네메시스와 같은 저주에 가까운 이능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네메시스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방식, 즉 신의 영역에서 벼려진 유일무이한 무기임을 시사합니다. 이무는 로키의 도끼를 밀어내며 네메시스를 일직선으로 빠르게 찌르는 반격을 개시합니다. 끝 찌르기 한 번에 로키의 거대한 체구 뒤편에 있던 거대한 바위산이 통째로 뚫리며 붕괴합니다. 로키는 간신히 공격을 피했지만 볼에 얕은 상처를 입고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이무의 강함을 온몸으로 실감합니다. 요루와 네메시스,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쥔 검사들의 운명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호크가 이끄는 크로스 길드가 향후 세계 정부와 충돌할 때 이 흑도 간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메시스의 칼날이 다시 한번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온 사방에 어두운 광기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무는 절망적인 표정의 로키를 내려다보며 네메시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검을 고쳐 잡습니다. 바로 그 순간 네메시스의 검신에 새겨진 고대 문자가 붉게 타오르며 공백의 백년에 묻혀있던 최악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검에 숨겨진 조이보이와의 진짜 과거는 무엇일까요? 네메시스의 검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은 공백의 백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고대 전설 속에서 언제나 파괴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이무가 어째서 조이보이의 흔적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많은 연구가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두 존재가 과거에는 서로의 등을 맞댄 가장 가까운 동료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대 왕국의 찬란한 문명 속에서 조이보이와 이무는 인류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던 위대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힘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두 사람의 철학은 돌이킬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보이는 모든 종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바다 위에 해방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반면 이무는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파멸과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의 대립은 단순한 사상 논쟁을 넘어 고대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백의 100년 당시 신이라 불렸던 루나리아 일족의 기묘한 위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루나리아 일족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발화 능력을 바탕으로 레드라인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왕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권력 다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바로 이 루나리아 일족 내부의 분열과 야욕을 아주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약속받은 루나리아의 배신자들은 고대 왕국의 비밀 기술을 이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이라 불리던 그들 역시 조이보이를 배신한 대가로 철저히 이용당한 뒤 역사 속으로 토사구팽당했습니다. 이무는 루나리아 일족을 몰살한 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레드라인의 정상을 완전히 독점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이보이는 동료였던 이무의 잔혹한 배신과 무자비한 청소의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독재자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조이보이의 슬픔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조이보이는 전 세계의 뜻을 같이 하는 왕국들을 모아 이무의 폭주를 막기 위한 거대한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무 역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20개의 왕국을 포섭하며 세계 정부의 모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운명을 건 고대 왕국과 20개 연합군의 전면전이 바다 위에서 발발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조이보이와 이무는 결국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최후의 결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무는 네메시스의 강력한 파괴력을 휘두르며 고대 왕국의 핵심 동력원을 하나씩 파괴해 나갔습니다. 신체적 한계에 부딪힌 이무는 고대 무기 마더 플레임의 프로토타입을 가동하여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 고대 왕국의 찬란했던 영토는 순식간에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패배와 문명의 종말을 직감한 조이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당장의 승리 대신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세계의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조이보이는 와노쿠니의 석공 일족을 불러 결코 파괴되지 않는 거대한 돌인 포네그리프를 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포네그리프에는 고대 왕국의 위대한 역사와 이무의 배신에 대한 모든 전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조이보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원피스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왜곡된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릴 거대한 열쇠인 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무는 조이보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공백의 100년이라는 극단적인 역사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역사에서 고대 왕국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대역죄로 다스리며 철저한 공포 정치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무가 아무리 세상을 통제하려 해도 인간의 가슴속에 숨겨진 자유에 대한 열망까지 얼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800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조이보이의 의지를 완벽하게 계승한 인물이 이 바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니카의 드럼 소리는 잠들어 있던 전 세계의 반역자들과 고대 민족들의 심장을 세차게 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엘바프에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은 단순한 세력 싸움이 아닌 800년 전 멈췄던 신념의 대결의 연장선입니다. 조이보이의 자유와 이무의 절대적 지배 철학이 충돌하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인류의 해방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얽혀있던 오해와 오랜 배신의 상처는 거대한 새벽의 태양 아래 모두 깨끗하게 씻겨나갈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공백의 100년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완벽한 해답을 찾으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온 바다 가득 울려 퍼지며 원피스가 선사하는 위대한 대단원의 막이 화려하게 내려앉습니다.